검은고를 벽에 걸고 흥이 나서 춤을 추며 노래곡조 검은고 줄 손에 걸려 나는 소리. 딩딩딩 목소리에 울려나니 검은고와 병창으로 나는 소리. 묘묘 신신 영역 자상 세상 흥망 일어난다. 내가 가끔가다 풍류객이란 말을 쓰는데 풍류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풍류도. 여기 국사봉에서는 김일구 선생의 노래한 영가무도. 영가무 도는 발 스텝반단 도자인데 춤춘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렇게 갔을 적에 그 춤추는 성상을 내가 봤거든. 보이는 거. 근데 그게 그 양반이었는데 그게 나는 뭔가 하고서 그 사람 동상만 얼굴만 찾으러 다녔어. 나중에 보니까 그 양반인데. 신비주의자로 알려진 사람인데 사실은 신비주의란 말이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원래 신비라는 것은 공부한 사람은 신비가 없어요. 신비가. 도의 세계에 가면 신의 세계까지 가니까 신비한 게 없어. 근데 이제 일반 사람한테는 신비하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양 음악의 악기 중에서 이제 검은고를 신선의 음악으로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삼국지에서도 나오죠. 제갈량이 누각에 앉아가지고 혼자 검은고를 치는데 사마귀가 그걸 보고서 저렇게 의연하게 말이죠. 조금도 떨림이 없이 저렇게 조용하게 그냥 여유 있게 검은고를 친다는 것은 지금 준비가 다 돼서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공격 안 했잖아. 그게 바로 이제 풍류도의 경지야. 그죠? 풍류도의 경지. 그래서 내가 검은고를 좋아했는데 우리 딸내미가 큰딸이지. 큰딸 소정이가 학교 다닐 적에 검은고 한다고 그래서 아주 반갑다고 해서 검은고를 사줬대. 근데 그때 당시 50만 원 줬으니까 무지하게 큰 돈이요. 우리 큰딸이 지금 40이 넘어 41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줬으니까 그때 50만 원이면 큰 돈이거든. 지금 몇백만 원 할까? 지금 얼마나 몰라? 검은고가. 근데 하다가 말았어. 너는 전적인 그런 풍류격은 아니니까 이게 그런데 빠지면 우리나라는 도인이 아니고 기생으로 빠졌어. 기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동양의 음악은 정신세계에서 기운을 모으는 거예요. 수렴하는 기운. 검은고를 잘 울리고 있으면 산속에서 그 기운이 쫙 모여진다고. 근데 서양의 음악, 특히 두둥당당당당 치는 건 그거 드럼이라고 하는 건 기운을 흩어뜨리는 거야. 그 드럼 소리에 말이지 막 몸을 비틀고 흔들고 뛰고 난리치고서 정신이 혼미해질 때까지 몸이 다 전기가 모선될 때까지 그 짓해도 정신은 그래도 그 짓 계속 하고 싶어. 몸은 떨어져도. 그래서 그건 죽는 춤이야. 죽는 춤. 근데 지금 서양 춤에 정말 빠져 있다고. 아유, 요즘 지랄 방정하는 춤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곡조, 이게 동양의 묘묘신신, 아주 묘하고 신기가 있는 그런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묘가 아주 묘할 묘자인데 정신은 소녀 아니요? 소녀. 그 미래 세계 이제 청춘의 정신. 그러면서 후천의 그 봄의 정신이요. 청춘이라는 것은 봄 아니요? 그래서 이 신의 정신이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아주 묘한 요 기운의 신이게. 그래서 불가에서는 그 묘를 도통을 뜻하는 거예요.
고통을 뜻하고 우리 선가에서도 그 묘를 선도로서 홍환자를 얘기한 거예요. 묘연하다. 묘연, 아주 신묘한 경지.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묘연하다. 그래서 신선을 보는 사람, 귀신도 난측하거든. 사람이야 이딴 말가. 우연하신 사람 말씀 백운 가운데 내려온다.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산에 많이 다녀봤는데 제일 많은 산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백운산. 국사봉이에요. 국사봉.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산 이름이 국사봉이에요. 그 다음에 백운산. 이 백운산 세계는 신선세계, 하늘세계, 하늘의 선계예요. 하늘의 선계를 뜻한다고. 하늘의 선계. 그래서 가을의 정신은 신색이라고 했잖아요. 신색. 가을의 정신. 그래서 백자가 실제는 신선자로 했잖아요. 이렇게 몇 선자를 옆에서 붙인 거 아니에요? 이 백자가.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 신선자인데 옆으로 붙이면 신백자.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한소리 춘향가 앞부분에서부터 그 별간거부터 소부 호유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다 끝낸 것 같아. 다음 장이에요. 다음 장 310조. 내가 요즘 제목을 붙이지 않냐고. 일대기, 모구당주 일대기라 하고 쓰고 있는데, 모구당주 일대기. 일대기인데, 어릴 때부터 쓰다 보니까 어릴 때 기운이 연결돼갖고 나이 먹은까지 그냥 올라갔다 내렸다 하잖아. 올라갔다 내렸다. 근데 거기 쓰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들어왔냐면, 명리에서 현침살이 들어왔어, 현침살. 현침살 기운이 갑자기 딱 들어가지고 현침살에 대해서 내가 썼죠. 현침살. 현침살은 글자 그대로 매달 현자요. 바늘을 매달았다 이렇게 매달았다는 뜻이. 호국에서 매달은. 그래서 현침살은 현가는 갑과 신이고 지지로는 오신 묘 오신묘 다섯 개 네. 명리를 보는 방법 중에 옛날에는 연주를 기준해서 봤어요. 연주가 사실은 조상 부모거든. 조상이나 또는 부모요. 혹은 부모.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업시대로서 거의 90% 이상, 뭐 99%는 안 되겠지만 1% 미만이 그 국정에 참나는 지도자고 나머지 뭐 상업이니 공업이 좀 있을 거고 대부분이 90 몇 프로는 농업이었잖아. 농업시대 때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은 실제는 그 농사의 경험이지 노하우 애들 말아. 경험. 그 경험에 의해서 제일 오랫동안 농사 지은 경험에 의해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어른이 조상이 또는 부모가 주인도 탄다고. 그러니까 내 몸이 부모한테 조상한테 배 있죠. 그죠? 옛날에는 조상이 하란 대로 하고 조상 말을 거스르면 큰일 난 줄 알고 요즘은 반항한다니까. 요즘은 자식이 어른을 가르치려고 아버지를 그냥 데리고 놀고. 그래서 그래서 하극상 시대야. 하극 시대. 그래서 개벽한다고 내가 오늘 또 글 썼잖아. 그러면서도 현침살 중에서 일주가 제일 일주를 중시한다고 해서 지금은 왜냐면 지금은
개인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 개인 시대. 개인 시대. 그러니까 일주는 자기 본신을 뜻한다고. 일주는 자기 본신. 그래서 지금은 본신을 기준해. 옛날에는 연주를 기준해 가지고 그 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을 위주로 본다. 그런데 연주는 내가 부모가 없으면 생겨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연주도 지금도 중시하는데 일주 다음에 연주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침살도 일주에 붙어 있는 것이 제일 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현침살도 일주에 붙어 있는 게 제일 강하다. 근데 내용은 다 써놨죠. 근데 그 현침살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쓴 사람들 별로 없어. 갑자기 현침살의 기운이 들어가지고. 근데 침은 제일 강한 것이 쇠잖아. 그래서 신금의 현침살이 제일 강하다. 그렇게. 신금. 이게 쇠 아니요. 현침살은 뭐예요? 특징이? 전부 다 내려가지고 침이 밑으로 내려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침이야. 이게 침은 뭐예요? 콕콕 찌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리하다. 민감하다. 또 그래서 이 독해계면 영대가 밝고 아주 그냥 일머리가 막 분명하고 똑부러지게 언어도 하고 똑부러지게 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기운이 뚝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잘 닦아지지 않은 상태 가지고 지식 수준이 모자라고 자기 정신이 강한 사람한테는 그게 어떻게 돼요? 왜곡되고 그렇게 되면 오해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갈등을 일으키니까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깊은 얘기를 해야 알아듣지 못하고 깊은 얘기를 설명하려면 한참 하나만 갖고도 한참 설명이 되고 그럼 이해도 못하고 어차피 이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이게 신도에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명리 택다폰 그냥 뜬구름 잡는 거 똑같아. 이게 신도가 열려야 돼. 이게 이통도. 내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니에요. 한해 입단하기 전에는 그때도 그 정신은 있으니까 이제 도에 관심이 있으니까 뭘 보려고 하면 뭐 알 것 같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덮으면 없어.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게 탁 뜨여갖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책을 보다가 한 10페이지쯤 보다가 아유 이게 제대로 설명한 게 아닌가 보다 그러고 다른 책 사다가 한 10페이지쯤 보다가 다른 책 사다가 한 10페이지쯤 보다가 그러니까 몇 권을 사다가 그렇게 보다가 말았거든. 끝까지 본 책이 없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권의 책이 있었지. 근데 산에 갔다가 내려오니까 그 하루 저녁에 다 읽었어요. 하루 저녁 그냥 넘어가면 돼. 그냥 이게 그 뜻이고 이거 다 잡히지 이렇게. 그래서 영대가 열려야 된다. 그걸 중시하는데 영대가 열리려면 별도 없이 수도해야 돼요. 지식 공부는 오히려 영대가 더 멀어져요. 지식 공부 계속 하다 보면 영대하고는 자꾸 멀어져.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영대하고 멀어진다. 왜냐하면 지식 공부에 너무 빠져갖고 지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은 딱 제로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숫자로 말하면 0이라는 숫자 속에 거기서 공이 그 안에 그 신의 기운이 딱 도의 기운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이 분열발달 이파리 줄거리 탁 돼갖고 이파리 줄거리 빠져있으면 어떻게 돼? 공짜는 잊어버린 거지. 그게 멀어지는 거예요. 도하고. 다시 얘기하면 밤 12시가 캄캄한 12시 0시가 됐을 때가 영대가 제일 밝은데 요것이 1시 2시 해갖고 낮 12시 12시가 제일 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12시간이니까. 근데 서양 때문에 낮 12시까지 가서 12시가 돼서 다 분열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 12시가 되면 날씨 태양이 밝으니까 낮은 현실적으로 밝지만 영대는 제일 흐린 거예요. 그게 이치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오늘 때인데 그렇게 썼구만. 요 현침살 중에서도 이게 지금 이제 글 썼잖아요. 그래서 가부가 일진일 때가 제일 현침살이 지금은 강하다. 근데 실제는 가부는 사주학적으로 월에 붙어야 된다. 월이 5월달이 제일 덥잖아.
그렇죠? 겨울에 가보이는 별로 힘이 없잖아. 겨울에 햇볕이 쨍 떠봐야 춥잖아. 근데 월에 붙으면 그냥 월 자체가 5월이니까 막 훈련을 화기. 근데 내가 월이 그 가보 아니야. 현침살도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 썼잖아. 현침살이 사주팔자에 하나 있는 거 같고, 두 개 있는 거 있고, 세 개 있는 거 같고, 네 개 있는 거 다르다 그랬잖아. 많으면 말수록 강하다. 나는 연월이 전부 다 현침살이었고, 신묘, 갑오, 연과 월이. 근데 월주에 그냥 갑오가 딱 붙었다. 근데 지금은 갑오에 오가 보여. 오시에서 하루를 갖다 가름하잖아. 오전, 오후. 그래서 단오라고 하고, 그래서 1년을 말하면 단오의 기준이 선천과 후천을 나눈 거예요. 선천과 후천, 선천을 마감하고 후천을 넘어가는. 그래서 지금은 그 오의 기운이 끝에 왔다는 뜻이에요. 끝에 왔는데, 끝에 왔을 때는 누가 주관한다? 산이 주관해. 산이. 근데 산이 어떻게? 몇 산자가 이제 세워진 산이지. 누워진 산이 아니고, 누워진 산이 아니고, 딱 세워진 산. 딱 세워진 산이 바로, 그러죠? 만일자 붙여갖고. 산입이야, 산입. 그렇잖아. 산이 세워진 산. 내가 글도 썼잖아. 충청도 사람들이, 그래요. 하는 것은 산세가 그렇게 이렇게 유순해갖고, 알겠구만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충청도 말. 이게 산세 모양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나는 이 충청도 사람인데도 주위가 산이 주렴산이야. 그래서 그 전기가 내가 글도 썼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야지하고 산지하고는 100분의 1로 찬다니까? 100분의 1. 야지하고 산지는 높이를 산이 100이라면 여기는 1로 쳐. 그러니까 조그마한 야산, 동네 가서 그냥 능선, 이렇게 능선, 언덕, 요거만 있어도 그 기운이 발동한다는 거예요. 야지에서는. 제가 대부분적이지?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는 바닷가, 산만 넘어가면 바다니까 바다는 수평 아니요. 평지, 바다는 평지처럼 보이잖아. 근데 350고지니까 높지. 그래서 주렴산 전기를 타고 난다 해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국어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어. 고령에서 인물이 70%는 주산에서 난다 그랬는데 그 주산에 왜 그러냐면 주렴산이 한 산전기 때문에 그렇다고 국어 선생님이나 그렇게 강의를 뭐 야담으로 말씀하더라고. 국어 시간에. 근데 옆에 있던 친구 녀석이 반장이었는데 이 바고양 친구가 그 주렴산 뒤에서 살아. 그러니까 그 국어 선생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 차대섭이 바고양한테 잘해야 돼. 네, 그렇게. 근데 그게 말이 씨가 되는 거야. 그죠? 공식적으로 한 거 아니고 또 학교 수업 시간에 혼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단둘이 앉았을 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 학생들이 다 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그게 뭐야? 공도야, 공도. 말이 씨가 되는 거야. 실제, 내가 글도 썼잖아요. 근데 그 주렴산 전기를 받은 그 주렴산 주변에 태어난 사람들이 보령에서 인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했잖아. 일정시대 때 학교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초등학교, 옛날은 국민학교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우는데 우리 면에서 제일 먼저 세웠어. 근데 그 군청 소재인 대천은 어때? 거기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거기 시골부터 하면 어떡하냐고. 군청 소재지 못해야지. 그래가지고 같이 생겼어.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교, 요즘은 초등학교고, 초등학교의 기수가 똑같아요. 보령, 군청 소재지나 우리 면 소재지나 똑같아. 사람이 나야 된다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근데 내가 엊그제 내 여동생들하고, 저 주렴산 같이 간다고 해서 잠깐 갔다고 그 얘기 해줬어. 근데 여동생들도 몰랐지. 그전에 내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내가 그전에 살 때는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도학 공부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 제 넘어가면서 저 주렴산 우리 집터가 여기인데 저 봉우리 보라고. 이 주렴산 줄기에서 여기처럼 이렇게 딱 뭉친 산이 없다. 뭉쳐갖고 딱 왔는데 거기서 맥이 딱 이쪽으로 들어서 이게 충 해지도 않고 그냥 둥그렇게 해서 왔딱 뒤로 배경으로 해서 기운을 내려주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 산기운을 맞춰서
집터를 이렇게 줬다. 그러니까 그때 알아듣더라니까. 알아들어. 조부님이 그게 김액김씨들 동산이라 종터라 종터. 개인이 살 수도 없고 집 질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조부님 어떻게 김액김씨들을 우리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집터를 얻어가 거기다가 한 칸 집을 샀잖아, 지었잖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 태어나고 그리고 내가 태어났지. 그러니까 그 터가 중요하니까 우리 조부님이 유언하셨어요. 다른 유언 한 게 없는데 그 유언 한 가지 한 게 거기서 틀림없이 이제 할아버지는 딱 아셨으니까 이 동네에서 다 떠날 걸 알고 나중에 떠나면 여기다가 기념비 하나 세워라. 3대가 살았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니까 동토에서 아직 허락을 안 해줘. 그 이제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동생이 그저 옆집 지금 우리 그 차 세우는데 그 사람 그 아들이 친구에 있었다고. 나보다 훨씬 알으니까 가서 하는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래.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뭐 나중에 때가 되면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무슨 얘기하자 그랬냐? 그 단호에 단자 얘기하자 그랬어. 단자 얘기하면서 산의 의미. 그래서 우리 조상은 산의 민족이다. 그걸 내가 공부하면서 자, 우리나라 민족은 산의 민족이니까 간방인 한국이 주역으로 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고 여기가 바로 지구의 중심이고 원래는 지구의 배꼽자리가 천산이니까 지구의 중심은요 천산. 그러니까 아주 고지대 삼천고지 그 뭐 그냥 그 고원지대 아니야 거기가. 근데 제일 북쪽에 있는 산이 바로 천산이요. 천산이 어디냐면 삼자를 내 그린다 그렇게. 근데 삼자가 어떻게 냐 근데 크게 그러면 이자야 이자. 여기가 제일 아래는 히말라야 산도 이렇게 동서로 연결돼 있어.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끝이지. 그리고 골륜산맥이 이렇게 와서 백두산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천산산맥이에요. 천산산맥. 천산산맥은 이렇게 남해에서 에베레스트산에서 북쪽까지 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가 천산이에요. 네? 여기가 천산이야. 근데 여기가 전부 다 고원지대야. 여기는 아니지, 여기는. 여기는. 그 골륜산이 있어도 골륜산 이쪽이 전부 다 청야지대. 티베트 지역. 나사가 여기에 나사. 나사가 뭔지 알아? 그 티베트족, 그 소위 수도였지. 수도가 나사야. 옛날 그 티베트족. 그러니까 이제 일개 국가였는데 중국이 통합해가지고 그냥 그걸 독립한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 지금도 그런데 안 되지. 그러니까 누구야, 거기가 그 두목이. 달라야마. 달라야마가 독립하려고 노력하니까 그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떠돌아다니잖아. 떠돌아다녀. 달라야마. 우리나라도 오고 싶었는데 중국에서 당신 나라 그 달라야마 받으면 또 알아서 해? 공갈 협박하니까 못 왔어요. 오지 말라고. 한국 그렇게 오고 싶어 했다고. 달라야마. 근데 중국의 압력 때문에 중국 외교 문제 때문에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달라야마 쓸데없는 얘기했는데 그 천산 여기야. 여기가 중심 여기야. 자오장 고원지대가 3,000m 이상. 이쪽이 그 유명한 세계에서 지구의 그 지붕이라는 데 있잖아. 그 여기 천산인데 천산도 셋이라고 그러지. 여기도 천지가 있어 천지. 근데 요 산이 이게 바로 천산인데 여기서 이쪽도 동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에 바이칼로스가 있고 바이칼로스 이쪽으로 와가지고 한국으로 만주조로 만주까지. 그래서 산을 타고 온 거예요. 그런데 환운천왕은 태백산에 왔다. 그런데 실제 중국에 태백산이 있다고 3,700곳인가 돼. 중국에 서안에서 저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근데 사무이산이라고 있잖아요. 사무이산. 근데 그 산은 그 태백산보다 더 서쪽에 지금 지금 현재 이름 붙인 산이는 태백산보다 더 서쪽에 있는 것으로 이름을 붙여놨어. 지도상에. 사무이산, 태백산, 그 신단수. 그게 바로 전부 산의 민족이라는 상징입니다. 산의 민족. 왜 산의 민족이냐? 도 닦아가지고 후천세계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까지 와서 후천세계로 넘어가라.
근데 한반도가 지구의 중심이 되는 거지, 앞으로는. 왜냐하면 여기가, 주역으로 소남이잖아, 소남. 소남이니까 이제 막내까지, 노부, 하나님 땅님이, 땅 어머니가, 자식들 다 여우야. 그 다음에 이제, 사람한테 맡길 거 아니야. 그래서 간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은 시하라. 하늘의 일은, 하느님의 땅님의 일은 선천의 간방에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주역에서 그걸 간은 시하라고 그래. 그러므로 간이 끝났는데 어디서 시작해? 다시 동방의 진방으로 시작해. 그러니까 진장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에서 보면 간소남이 진장남으로 바뀌어요. 정역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비축이 정립돼 갖고 자방으로 좌우에 축방이 축위가 딱 들어서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지구의 정립이 후천세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를 주관하는 기운이 시간적으로는 여름에서 발로 넘어가는 단오 시간대다 하는 단자가, 그래서 밀산자에다가 설립자를 쓴 글자다. 그 산이 이제 산도로 타면 세워졌다는 것은 산도로 탄다는 얘기죠. 근데 선천에는 사실은 의무시간대이기 때문에 그 높은 산 위에 그 기운을 받으러 가려고, 후천은 실제는 의무시간대니까 땅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천에는 골륜산이 지구의 배꼽 제일 높은 산으로 인정을 했지만, 지금 앞으로는 계룡산, 신도안 조합회, 요즘은 그 골프장 연습이야. 골프장이야. 연습장이 아니고 골프장. 골프장에는 거기가 바로 지명이 골륜이에요. 골륜. 산이 아니지, 딱 이쪽 동네니까 그냥 골륜이. 골륜. 그러니까 지금은 그 상군본부가 들어있어도 옛날 상식으로 그냥 지명을 써 있어요, 지도가. 그래서 지금도 지도를 보면 골륜이라고 써 있다고. 산의 의미를 설명한 겁니다. 산의 의미. 뭐 성인의 어중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현침달 얘기 있는데, 현침달에서 이렇게 5가지가 현침달인데, 이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 같은 기운이 있어서 언행이 아주 그냥 날카롭다. 근데 나는 현침달이 4개 있는 데다가 월익도 가보인 데다가 또 연간이지, 연간에 뭐가 있냐면 상관이 있어요. 관을 상하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기운이었죠. 상관 기운도 그냥 정확하게 잘못한 거 탁 지적하고, 상대방을 그냥 잘못하면 지적하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아니, 상관 기운도. 근데다가 내 사주팔자가 무가 있는데, 무가 기가 합하면 화가 돼, 화. 근데 이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냉정지합이에요. 냉정지합. 그러니까 냉정한 것이 좋은 게 아닌데, 가을철 정신이 바로 냉정이에요. 가을의 정신이 의거든. 근데 의는 서늘한 거예요. 그 계몽편대가 풀이하는데도 가을은 서늘한 약자 썼잖아. 미량이라고. 서늘하다 말이에요. 서늘하다. 그래서 물수변 때 쓰면 전부 다 물의 기운은 찬 건데, 물수변이면서도 이건 이수변인데, 이수변도 물인데 이거는 얼음을 뜻해요. 얼음. 이수변은. 그게 더 차가운 거지. 가을 새기는 거에서 찬 기운으로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찬 기운이 결국 식물로 말하면 열매가 아닌 것은 나머지는 다 죽인다는 뜻이. 그게 얼마나 냉정하냐고. 그걸 냉정이라고 그래. 차가운 가을 정신. 그래서 내가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정신에 어긋나면 아주 냉정해. 누구한테도. 용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글 쓰는 게 전부 그렇잖아. 근데 그 기운을 가진 나에게 명이 이런 기운이 온 이유가 있어. 왜? 가을 기운이라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서 가을 기운은 오정이정의 리의 정신인데, 인의에서는 의의 정신이고, 방탕신에서는, 신도에서는 신의 정신이라고 있잖아요. 신도의 정신. 그러니까 이 신의 정신은 착오가 없어요. 절대로 착오가 없다고.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 그런데 60갑자에서 또 그것도 본 얘기 있어요. 신묘고 정사가 아주 추호불의 기운이요. 추호불의 기운. 철학만큼의 잘못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운이. 내가 신묘년 기운이. 그러니까 내 사주팔자를 보면 전부 다 이런 기운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무서워요. 내가 무섭다고. 근데 그 기운을 나한테 내려준 사주팔자 자체가 1000명이야. 1000명.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너무나 냉철하고 냉정하고 그 불의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런 정신 갖고 지금까지 글을 썼는데 마지막 글 쓰는 날 내가 영업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제목 붙여갖고 3,600개 붙일 필요는 없잖아요. 일대기는 그냥 쭉 나가는 거지. 네? 일대기. 근데 일대기라는 것은 자기 죽음의 그 눈앞에 있을 때 죽기 전에 쓰는 거야. 근데 요즘은 개나 거리나 일대기를 쓰는데 나이가 한참 40대 50대인데도 일대기를 빌어먹을 무슨 일대기야. 한동훈이가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 1위라네 지금. 근데 언뜻 보는 거거든. 근데 그거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 신문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탁탁 나오잖아. 눈은 그런 게 눈이 띄어. 나는 신문 다 안 읽어요. 제목만 딱 보지. 제목만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 딱 알잖아. 그게 신문 보는 거던데, 3분이면 읽어, 3분. 제목만 읽으니까. 근데 내용을 그냥 알지. 내가 신문을 안 가졌네. 오늘 내가 글 쓰다가 이게, 그런 내용을 쓰다 보니까, 신문에도 뭐가 나왔어? 요즘 과학자들이 영생에 도전한다. 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놨어, 조선일보.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거 보고 있었는데 내가 분여문답 일대기를 그냥 정리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나? 근데 방에 들어가지고 KBS 이 방송 들으면 뭐가 나온대요. 근데 이 방송 들으니까 안 나와. 그동안 일방송이 아니고 일방송이더만. 근데 그거 썼잖아. 근데 거의 끝날 때 돼갖고 내가 보려고 하니까 화장실 갔다 오니까 끝났더라고. 난 그래서 전혀 본 게 없어. 근데 내용이 뭔지는 잘 몰라. 근데 내용이 내가 쓴 걸 보면 쓴 것은 뭐라고 썼어요? 그 미국에서 그랬는지 정확한 장소는 내가 몰라. 근데 여기저기에서 우리말하면 개벽 상황, 개벽 상황이 오니까 거기에 대비를 하는 나름대로 방도를 세워가지고 거기 참여하려면 돈 얼마씩 내고 뭐 이런 건가 봐. 나 정확히 안 봐서 한번 봐야 되겠죠. 그게 무슨 얘기다? 해가 됐다는 얘기야. 근데 오늘 일진이 뭐야? 달력봐. 그러니까 내가 정사일, 오늘 일진이 정사일이야. 그 일진에 딱 그런 게 나왔어. 신문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개벽된다는 뜻이에요. 개벽. 시운이 왔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때가 왔다 하는 거예요. 강의는 이따 해야 되겠네.